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인 1월보다도 약 40%나 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부의 일상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먼저 해결해드리고 이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준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과천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은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3월 봄인데 우리가 봄 되면 항상 떠오르는 꽃이 있죠. 바로 벚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만개하는 지역도 있고요. 3월 후반과 4월까지 이어지는 지역들도 있는데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지인들과 다니시는 여행들을 다니실 건데 오늘 이 부동산만큼은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여행을 같이 떠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고심, 걱정 그런 것들을 훌훌 떨쳐버리고 좀 즐겁게 부동산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돈이 되는 내용 준비했으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봄을 맞아서 저도 오늘 화사하게 입어봤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네. 자,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고민들 하나하나 전부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기 평택에 네. 땅이 조금 있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평택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우리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평택시 네. 가재동 네. 357번지예요. 네,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357번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자,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평택으로 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재동이네요. 네, 게다가 또 평택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주소만 들어도 뭔가 설레이는 그런 지역인데 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십니까? 저기 또 길로 들어갔거든요. 길로 들어갔다고 들어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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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예. 했는 그 길로 들어가고 예. 160평 정도가 네. 스위트밖에 쓸모없이 땅이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 남아 있는 땅은 아파트에서 개발한다고 네. 거기서 팔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동의서를 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정확히 주체가 LH입니까? 다른 어쩌고 저쩌고 동네에 계신 일반 개인 그냥 어떤 기업입니까? 그냥 개인 기업이고요. LH로다가 예. 길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땅. 그런 개인한테 함부로 써줬다간 시청자님 큰일 나요, 시청자님. 예. 이해되세요? 예. 동의서 같은 건 함부로 써줬다간 큰일 나요, 시청자님.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가족 간에도 뭐 서주지 말라 그래요. 뭐좀 이거 어떻게 잘 아시네. 근데 이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죠? 예. 근데 잘못 썼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뭐든. 아, 그 동의서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써줬다간 시청자님 뭐 자꾸 이제 뭐 팔지도 못하고 막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얘기하면 이제 구구절절 긴데 예. 우선적으로 동의서 같은 건 미리미리 써주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님. 아, 네. 오늘 전화 잘 주셨네. 예. 막 동의서 써주고 전화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지난주에 써준다고 그랬는데 예. 슬쩍 피해서 그냥 왔어요. 슬쩍 피해서 잘 피했네. 그런 거 잘 피해가야 돼.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예. 좋은 거는 시청자님, 네. 여기 평택 시민이세요? 네. 아, 대단하시네, 시청자님. 시민에다가 부동산 땅까지 있으시고. 일단 브레인시티 아시죠? 예. 예, 어쨌든 뭐 복지대학교, 뭐 카이스트, 뭐 아주대병원 호재가 왕창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이제 브레인시티가 고생 끝에 개발이 됐고, 그러면 얘들이 네.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사업성이 되게 좋아진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개발할 여건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사이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입이 그냥 활짝 찢어진다고, 시청자님. 예. 게다가 그런데 우리 시청자 LH로다가 다 뺏기게 생겼어요, 땅을 또. 싹 다는 아니고 도로가 좀 낫다는 건 예. 도로로 다 잡아먹히는 것보다 조금 잡아먹히는 게 낫죠? 근데 다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뭘 또 다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걸 하면 뭘 깨달으시냐면 보상이 뭔지도 깨달으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그런 걸 한번 경험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상 받고 뭘 진행을 하면 옆에 걸 또 산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 마치 이런 거지. 친구랑 백날 첫날 싸워서 뭐해요? 친구가 뭐 예. 내 욕했다고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냥 쓱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상을 이제 경험하시는 건 좋은 거고, 주변에 브레인시티 그 안에 아주대 뭐 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병원 들어가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를 짓기가 편해요, 시청자님. 예.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대학병원 있는 소스가 있는 곳들을 가면 참 좋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평택에서도 아주대학교 병원이 옆에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주변, 요 가재동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건 동의서 네. 미리 써주라 그랬어요? 나중에 써주라 그랬어요? 아, 나중에요? 나중에 써줘. 예? 예. 미리미리 써줬다가 오도 봐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역주택조합이든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써달라고 잘못 썼다간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때 가서 나중 가가지고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이미 써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나중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됐을 때 그때 써주는 게 나으시다, 시청자님 아시겠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이 평택에 300조를 넣잖아요. 예. 그럼 삼성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요. 이쁘죠. 그럼 북쪽으로 진이 쪽으로 올라가면 LG가 평택에 60조를 넣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무튼 평택 쪽에 좋아지니까 좋죠. 그쵸,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쁜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런 투자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철강, 금속, 예? 예. 조선, 화학, 뭐 이런 석유 막 이런 거에 치중했잖아요, 기간 산업을. 예.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끌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예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택은 핵이다. 네. 평택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 네. 추가적인 개발이 용인 쪽에도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용인도 더 좋아지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네. 중에서 이 반도체 네. 핵인 이 지역에 네. 삼성 가까운 곳에 시청자님 부동산 있으신 건 좋은 거고 동의서는 언제 써줘라? 저 다 됐을 때요. 네. 아시겠죠? 네. 아주 그냥 그런데요. 행복한 그 고민이시네. 길로 들어가는 그 땅이 음, 삼성전자에서 일본 국도를 음, 지나서 이렇게 건너서 음. 그 일본 국도까지 이렇게 고가다리 형태로 다 공사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땅으로 지나갈 건데 네.
근데 이쪽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시청자님. 네. 저 이거 삼성 뒷길 여기 이제 삼성 이제 뭐 앞쪽도 있지만 이제 뒤쪽 라인에서 예, 예. 여기 고덕 신도시죠. 개발도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여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네. 고가가서 여기에서 나와서 고가 타고 올라가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우리 거기 고가 타고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님 땅으로, 쪽으로 예. 지나가는 거라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브레인시티랑 이어지는 도로란 말이에요, 바로. 예, 직통도로인 거죠, 연계도로. 예. 그러면 이 삼성맨들이 바로 앞에 네. 고덕 신도시에도 거주하지만 브레인시티에도 거주하기가 편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 껴있는 시청자님 부동산들은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 그냥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예, 바로 거기 저기 LH에다가도 지금 LH 다 들어가서 지금 억울하거든요, 땅이요. 많이 싸웠어요? 아직은 뭐 연락 온 건 없는데 도면상 띄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싸워야 돼요, 시청자님. 바로 해주지 말고 바로 받지 말고. 막 좀 뭐라 해줘야 돼. 네. 우리 애기가 3살 때까지 울어요, 안 울어요? 예, 그러지요. 그 우는 애가 포동포동해, 안 우는 애가 포동포동해. 우는 애한테 젖주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렇지요. 뭐 예.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좋으니까 동의서 나중에 써주시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 제가 서류 보면서 따로 조언 드릴 테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에 위치한 부동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서는 언제 써야 한다고요? 네, 전문가님께서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써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 다송로 네. 290 네. 세종 더샵 레이크 파크 아파트요. 네, 세종시 다솜로 290 세종 더샵 레이크 아파트 보유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의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샵 레이크 파크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뭐 레이크니까 뭐 바로 앞에 뭐 물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쁜 이런 호수공원, 동탄도 호수공원 근처가 좋고 광교도 공원, 호수, 저수지에서 호수로 바뀐 곳이 좋고 서울도 잠실에 석촌호수가 있으니까 좋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좋죠. 부동산 또한도 역시 이런 물을 품고 있으면 어쨌든 사람은 물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가까운 곳에 뭐 예쁜 부동산이시고 그리고 이거 부모님이 사셨나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불이 날 걸 걱정하셔서 소방서 앞에 있는 거 사셨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슈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개발이 되고 주변에 비어있는 공터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시청자님 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도 끼고 있고 개발도 꾸준하게 더 되고 있어서 네.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 세종이 좀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얘는 지금 7억대란 말이에요. 물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40평대 가면 막 이제 10억 넘어가고 이제 난리도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아마 뭐 직장 때문에 여기를 가신 게 됐든 여기를 좀 좋아해서 가신 게 됐든 어쨌든 조언은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에 뭐 송도가 많이 빠졌다고 하고 뭐 서구가 많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40% 빠지고 50% 빠지고. 근데 요즘엔 또 말이 없어. 뭐냐면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사람들이 또 괜찮지 않나 또 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저점이라는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느낌상 좀 빠지면 좀 이렇게 또 살 때가 있다고. 그게 투자를 뭐 잘한다는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빠지면 사람들은 뭐 금리가 뭐 싼 것 같다, 비싼 것 같다. 이게 또 심리적인 요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걸 좀 좌우하는 게 어쨌든 금리인데 세종은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주변에 비어있는 땅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다. 인프라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동네라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특히 또 애들 키우기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저는 우리 애가 생기면 애를 데리고 갈 것 같진 않지만 왜냐면 신호등이 너무 많아. 맞아요.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아서 좋은 장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정감 있게 회복과 더불어서 미래에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서 좀 좋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 조언은 잘 지키시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전문가님. 네. 이제 위쪽에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막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네, 공급이 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좀 괜찮을까요? 공급이 당연히 이제 많으면 걱정이 되죠. 네. 근데 왕창 많은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왕창 많은 데는 지금 대구 같은 데나 좀 왕창 많고 네. 세종은 더 오시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왕창 많은 건 아니다. 이유는 세종은 교통이 계속 좋아져요, 시청자님. 네.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청주랑도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경부고속도로랑 또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뭐 KTX도 뭐 더 낸다 뭐 이러고 있고 네. 그래서 호재가 무궁무진해요, 세종은. 그래서 현재 상황에선 세종이 지금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일자리를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세종에서도 개발이 끝난 동네가 아니라 개발이 한창이잖아. 네. 구역 권역이 많은데 개발이 한창인 곳.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마감이 됐다 하는 동네는 요 가온마을 아세요? 요 서쪽에 네네. 보면 다운마을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네. 힐데스하임 뭐 요런데. 요런 데는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찼거든요, 시청자님. 네. 뭔가 새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동네는 새 것들이 들어오잖아. 이 퍼렁색을 보면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부산이랑 그리고 세종 쪽에는 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발 호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가고 일자리도 가고 새로운 시티 조성도 되는 것들이 이런 실험적인 투자가 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용인이 뜬 이유도 평택이 뜬 이유도 공통적인 게 새로운 실험적인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또한도 역시 새로운 실험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세종 시청자님 거라서 이게 더 좋고 공급 걱정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북쪽에 일자리 들어가는 곳에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땅이라도 좀 사요, 위쪽에. 북쪽이에요? 뭐 10평이든 1000평이든 네. 10,000평이든 좀 사놔. 그럼 개발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네, 요거는 알겠습니다. 우선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지금 부동산 주택이 어려운 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하반기에 좀 금리 상황도 좀 보면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바로 앞에 세종호수공원이 있는 데다가 근처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도 좋지만요. 전화 상담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도 마련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이외에도 지금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호사길 55-8번지 청아빌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양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양산 부동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이쁘게 생겼어요. 뭐 바로 앞에 보면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뭐 이런 상가, 주택, 뭐 주거지역. 그래서 동면입니다. 양산에서도 이제 동면이죠. 그래서 동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항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면 자체가 양산에서도 이게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럼 그 말은 양산과 부산이 붙어 있는데 부산 금정구와 상당히 붙어 있구나. 그래서 부산도 우리나라 뭐 제2의 수도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큰 도시이면서 인구가 300만이 넘으면서 서울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부동산 값이 오르듯이 부산도 확장하고 커지면서 이런 양산 쪽의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도 당연히 붙은 곳이 좋겠죠. 부산과. 그래서 이 호재로 인해서 지금 노포가 마지막 역인데 여기에서 양산으로 들어가는 또 철도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면 자체가 완전 시골 그냥 깡촌인데 최근에 보면 이런 사송지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이 지역 또한도 역시 양산 신도시잖아요. 뭐 이편한 세상, 반도유보라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자님 부동산 건너편을 보면 양산 센텀포레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입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 밀접하게 붙은 상황에서 미래 가치는 괜찮다. 근데 이 양산의 과거에 2000년대, 2010년대 그때 초반에 지어졌던 얘들 같은 경우는 살짝 구도심화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송이 막 떠오르면서 동면에서도 얘들이 새 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양산 요 안쪽도 좋지만 뭔가 새 거 좋아한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산과 철도가 또 연장이 되는 부분에서 좋은 호재로서 여기에 좀 몰리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이 막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새가 뭐 잘 맞춰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청자님이 그냥 뭐 거주만 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토지들이 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뭐 계속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동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현 상태에서는 뭐 사성 쪽으로 나오시든 부산의 좀 구도심, 요 금정구 쪽으로 나오시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그냥 안정감 있는 동네다. 왜냐하면 센텀폴에 또한 역시 좀 무피예요, 무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양상시 동면에 위치한 주택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쉽지만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전문가 세미나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만나볼 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여태까지 비상했지만 더 비상하는 바로 중강남이라 불리는
과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좀 받는 곳입니다. 이유는 강남이랑 참 가깝잖아요. 그래서 교통도 좋고 강남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과천 자체가 그린벨트가 상당히 대부분인데 이 그린벨트를 풀면서 막 개발을 하는 거예요. 막 개발하니까 이 부동산을 사두신 분도 투자하신 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천을 통해서 과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과천에 대한 좀 미래도 오늘 더 얘기를 해드리면서 활짝 웃게끔 만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시는 서초구와도 맞닿아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 강남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었는데요. 한동안은 이곳이 규제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비상하는 이 중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이 과천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기도 과천시를 다녀온 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첫 번째로 온 곳은 오늘 인덕원역인데 네.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저희 경부고속도로 편에서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길 도대체 왜 또 왔냐? 혹시 여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덕원에 온 이유는 바로 인덕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뒤에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편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네. 신도시 중에서도 탑 오브 탑 끝판왕이 바로 과천이거든요. 그래서 과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기다리신 부분들도 많고 몰랐던 부분도 좀 많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과천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림으로써 우리 시청자님도 방긋 웃을 수 있게끔 오늘 돈이 되는 정보 왕창 시청자님 다 가져가셔서 부자가 되시는 날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왜 유독 과천이 인기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서울 지역으로의 접근성, 특히 강남으로 접근성이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천 신도시 저희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네, 저희가 오프닝 인덕원역 뒤쪽으로 보이던 과천 신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면서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앞에 서 있긴 한데 근처에 뭐 이런 회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과천 바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곳에 과천 지정타라 그러죠. 그 안인데요. 네. 그 안에서도 멋지게 지어진 제이드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수는 뭐 그렇게 뭐 1000세대 막 이상 어마어마한 대규모는 아니지만 네. 이게 청약 2020년 당시에 한 500가구 모집인데 12,000분 이상이 넘었어. 그래서 193.6대 1로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거의 무슨 수시 수준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멋지게 어쨌든 좋은 경쟁률 속에서 네. 어쨌든 잘 들어섰고요. 지금도 살기 좋은 곳으로서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너무나 값이 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과천의 뭐 줍줍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이 더 분양 소식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수시 경쟁률 버금가는 경쟁률을 자랑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식정보타운이 과천시 좀 자족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쩐지 제가 쭉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새로 공사 중인 건물들이 전부 좀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네. 생긴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곳에 일자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더욱더 이런 아파트들의 수요도 높아지겠죠? 네, 아무튼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이곳 한 곳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저희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제 이 동네가 더더욱더 한 걸음 더 비상을 하기 위한 네. 주변에 일자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역세권도 또 새롭게 여기 생기는 거 아세요? 여기 역도 생겨요? 역도 생겨.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 동네인데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도 보러 가시죠.
와, 지식정보타운이 정말 넓네요. 약간 판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식정보타운은 무려 평수가 네. 여의도 절반 크기 41만 평이나 돼요. 와, 정말 크네요. 그래서 2010년대서부터 네. 판교가 멋지게 개발을 하고 나서 2010년대 때부터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뭐 위기가 좀 오면서 네. 좀 약간은 좀 늘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한창 저금리 열풍 속에서 개발이 좀 많이 되면서 지금 모든 천지가 개벽하면서 파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요 빨간 깃발 있죠? 저희 배웠었죠. 빨간 깃발은 보상이 완료가 되고 뭐 노란 깃발은 보상 진행 중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판교가 이 똑같이 과정을 겪고서 지금의 네. 판교가 완성이 됐듯이 지금 과천 지정타 또한도 역시 일자리를 품고서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뭐 이런 디테크 타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막 직원 수가 막 500명, 3,000명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런 고급 일자리들, 이런 화이트 칼라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가가치가 큰 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앞으로 과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부 과천청사에 와보기는 처음인데요. 네. 이곳이 과천의 구도심인가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구도심인데 동네가 네. 되게 뭔가 삐까뻔쩍해요. 그래서 정부 청사에 오실 일은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없으시고 네. 뭐 공무원 분들이신데 보면 이 자리 위치가 과천 이제 중앙동 1번지입니다. 네. 일부 분들은 청사가 다 빠진 줄 알아.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속하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좀 빠진 거지. 어쨌든 지금 또한도 역시 중앙동 1번지 자리에서 네. 이 과천 정부청사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뭐 주변의 요 GTX라든가 교통이 더 좋아지는 장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구도심들이 지금 그 당시에 7080에 생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또 신축들이 또 많고 네. 과천이 계속 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 기관에도 수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또 과천에 필요한 부서들은 이곳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곳에도 이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운전하면서 쭉 와 보니까 이 청사 이외에도 이렇게 뭐 연극이라던가 뭔가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있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는 걸 보니까 구도심이지만 앞으로 이곳에 좀 교통 환경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천의 예전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한번 봐야죠. 네. 재개발, 재건축도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맞아요. 과천에 네. 있는 이 재건축 있는 진행들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보러 가보시죠. 네, 저희가 주공 아파트 앞으로 왔는데요. 한창 재개발 리모델링 살펴봤던 일기 신도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70년대에서부터 뭐 정부청사 이동이라든가 개발들이 좀 되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이 지어졌던 아파트가 주공입니다. 네. 그래서 주공 같은 경우에 상징은 5층이 보통 주공의 상징이 될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84년에 지은 이 주공 10단지가 21년에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과천 중에서는 가장 진행이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가면서 네. 결국은 이런 주공 호재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부동산이 한 평에 한 평 사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는 거예요. 한 평에. 그래서 평당 가격이 네. 어쨌든 입지가 좋다는 거, 네.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항상 인지를 하셔서 어쨌든 위치,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뭔가 그냥 대강 이해하고 넘겨버리고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은 실행력까지 갖출 때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어쨌든 과천의 주공 단지들이 지금 전부 다 진행이 잘 되면서 뭐 GS서부터 큰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들을 또 받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온 곳이 아이들의 천국, 이 서울대공원, 요 서울랜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도 보니까 너무 설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자주 오기도 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성지가 뭐 서울랜드, 네.
뭐 어린이 대공원, 예전에 이제 자연농원,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요 과천, 요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혹시 언제 오픈했는지 아세요? 우리 미정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랜드라는 이름이 좀 뭔가 정감이 가는 걸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쯤이지 않을까요? 한 90년대? 90년대? 아, 그것보다 좀 더 쓰면 1988년 올림픽 때 올림픽 때 네. 5월에 맞춰서 개장을 하게 됐고요. 어느새 벌써 35주년 됐어요. 여기가. 오래됐네요. 이제 과천의 어엿한 랜드마크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복도 있었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한일, 뭐 산하 하에서 뭐 서울랜드가 지금도 잘 크고 있고 네, 애들이 진짜 많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과천 서울 이 대공원 이 서울랜드가 어쨌든 있다는 건 너무나 이제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과천에서의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부동산 자산 관리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3기 신도시 하면 논두렁 밭두렁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자리 바로 선바위역에 지금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선바위는 바위가 서 있다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바위가 됐는데 일단 동네는 지금 뭐든지 개발하기 위해선 네. 아주 낙후되거나 아니면 시골 완전 깡촌이거나 네. 그래서 선바위역 주변은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게요. 뭐 원예센터 이런 것도 보이고 비닐하우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없고 어르신들 많고 아직도 이제 농촌 모습인데 지금 이제 뒤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과천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2018년 요때 좀 지정이 되면서 보상이 어쨌든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가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 네. 중심이다 보니까 무려 크기도 50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큰 규모의 3기 신도시가 보상이 끝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선바위역 주변의 시청자님들은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바위역은 우리 서울이죠. 사당역과 단 2정거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과천보다도 훨씬 더 서울로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열광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뭐 지정타부터 시작해서 뭐 과천의 랜드마크 그리고 3기 신도시들 쭉쭉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제 슬슬 클라이막스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 어디죠? 네, 다음은 완벽하게 이 서울과 붙어있는 개발하는 곳을 가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천지구고요. 네. 이제 과천에서 주암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좀 가면서 그 동네는 또 특히나 이런 재개발이 또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가 보시죠. 주암지구 같이 가주암. 전문가님, 요즘 말로 입지가 너무 사기 아닌가요? 아니, 바로 뒤에 이 LG전자 이거 양재인데 네. 지금 여기 서울 아닌가요? 네, 여기 서울이죠. 거의 뭐. 그래서 완전 찰싹 붙어서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여정지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과천 이제 주암동에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호재가 협경사인데 네. 좌측은 이 주암지구라고 하는 네. 이런 민간 임대주택 개발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이제 토지 공사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우측을 보시면 낡은 빌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천에서 아까 뭐 주공도 보고 많은 걸 봤는데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네. 과천에서 최초 재개발은 이 주암 장군마을입니다. 아. 그래서 네. 최초 과천에 재개발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과천에서 이런 민간 임대주택 개발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네. 어쨌든 이 빌라 또한도 역시 6월서부터는 또 이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재개발 이슈 과천 주암지구 네. 요 이슈가 있는 요 동네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너무 좋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선바위역도 이미 충분히 서울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천 장군마을
왜 장군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서울에서도 서울의 중심, 강남과 이렇게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 최초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천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인덕원역에서 보이는 과천 신도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네,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뭐 각종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들, 그리고 네, 과천의 랜드마크까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튜디오에 같이 가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소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문가님과 함께 봄바람을 물씬 느끼면서 과천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과천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강의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일단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을 우리는 시청자님들께서 과천이 이 재건축이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기서부터 좀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주공 1기는 주공 11단지가 일로 바뀌었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과천주공 3단지가 또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2899 엄청 큰 대단지로 들어갔죠. 그래서 과천 정부천사역 과천역 있는 가운데에서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대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이런 개발들이 빠르다. 이런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과천의 입지가 좋다 보니까 두 번째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과천주공 7단지, 그게 7-2, 7-1, 그리고 주공 1단지, 12단지, 2단지, 6단지들이 전부 다 2기로서 즉 1기 때 이런 재건축들이 잘 돼서 오르다 보니까 괜찮네 하니까 막 떼거지로 지은 거야. 그래서 2018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재건축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완료까지 잘 되게 되면 비상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그럼 지금도 그러고 있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그냥 우리 할 거예요 이거냐? 그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한테 이미 시공사도 맡아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건설사들 또한도 역시 뭐 이 과천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곳에, 특정 위치에 있는 곳에 수주를 받아 놓으니까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하나 수주 받으려고 건설사들이 막 경쟁하잖아요. 우리 건설사 뽑아줘요, 뽑아줘요. 그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수주를 좀 받아놔서 지금 앞으로도 나머지 아직 재건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마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상하는데 수월하는 게 좀 과천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과천 지정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니까 지정타라고 하는 거예요. 뭐 타라 그래서 뭐 어디 뭐 수타 뭐 때린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지식정보타운이어서 지식정보. 그래서 얘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도시개발의 어찌 보면 좀 정점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규제가 되어 있고 시골이었던 부동산인데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서 아파트를 집어넣고 인프라, 일자리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정부가 주도를, 지자체를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이 일어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용도가 바뀌었죠. 농사 짓는 곳에서 바뀌고, 나무 심는 곳에서 바뀌고, 농가 주택이 있는 곳에서 파랑색으로 바꿔요. 노랑색으로 바꿔요. 빨강색으로 바꿔요. 파랑색은 일자리, 노랑색은 주거지, 빨강색은 상업지. 그래서 용도를 바꾸면서 도시개발을 진행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업들이 너도 이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기업을 여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젊은 사람들이 기왕 일을 할 거면 막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서울에 뭐 할 것도 많고 뭐도 많고. 당연히 강원도도 좋고 전라도도 좋고 경상도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이 서울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 아니면 서울 가까운 곳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들이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교통도 좋고 서울은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교통이 좋은 곳을 찾아내는데 그게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뭐 행린가비아, 금강공업, KTNG, 뭐 GS, ST, 뭐 넷마블, 일진, 뭐 묵양, 뭐 광명전기 이 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이 전부 다 직원들을 여기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도 타 지역에 계신 분도 와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인적 자원 확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입지는 이것만으로도 좋게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런 3기 신도시 지식정보타운, 기존 도심은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지식정보차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쪽에 3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전부 다 합쳐버리게 되면 26,000세대입니다. 26,000세대. 어마어마한 세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까지 GTX 호재까지 겹쳐버리게 되면서 완전 과천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서 보시면 와 진짜 과천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탄성이 절로 나오시는 분들은 현실 인식이 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과천이다 보니까 이걸 인지를 하신 분은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기회는 분명히 조언드리지만 쓱 왔다, 쓱 간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과천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이 비상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이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들이 현재 구축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천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주택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 오른다, 누군 떨어진다. 근데 이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정부가 금리 포지션을 좀 더 올릴 거냐, 스탠스를 좀 계속 낮출 거냐. 근데 이걸 맞추기 하는 자체가 좀 도박성이 짙은 거예요. 그럼 불안하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엇을 개발하느냐, 정부에 어디가 돈을 쏟고 있냐.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안양 쪽에 붙어 있는 동편마을이 또 안정감 있게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근처에 부동산이 또 토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상을 받고 자산 가치가 뭐 엄청 올라버리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개발이 되고 달라지는 것에 따른 이런 청약과 무너지지 않을 지지선을 좀 갖춘 호재가 있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든 개발이 되는 곳 주변에 이렇게 보상되는 곳에 주변에 토지를 선점하시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인 걸 항상 인지를 하시면서 불안한 시장에 얽매이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큰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그리고 오늘 만나본 과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